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그토록 믿었던 누군가가 낯선 진실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알고 싶지 않았던 마음, 멀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리. 믿음이 깨진 자리에 상처는 더 깊어졌다. 소나기가 그치고 난 뒤 잔뜩 흐린 하늘 아래 조용히 무너지는 교실 풍경. 창밖을 멍하니 보던 성아는 문득 팔목의 고리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다. 인간 부적의 문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연한 멍자국뿐이다. 그녀는 직감한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 지켜. 그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리고 들어오는 표지요. 어색한 웃음 뒤에 감춰진 걱정이 그의 말투에 묻어난다. 너 어제 그 이후로 잠 못 잤지? 성아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삼킨다. 지호는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말을 꺼낸다. 견우 오늘 학교 안 나왔대. 성아의 눈빛이 가늘게 떨린다. 불길한 기운이 다시 피부를 타고 올라온다. 한적한 골목길, 낡은 병원 옆 공터. 견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석진 벤치에 앉아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낸다. 너도 오래 살아야 할 거야.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익숙한 글씨체. 발신자 H. 그는 담담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중얼거린다. 그때 구도연이 등장한다. 늘 혼자 말하던 오컬트 오타쿠가 오늘만큼은 진짜 중요한 말을 하러 온 듯하다. 너 요즘 이상해. 내 기운이 아예 뒤틀렸어. 균형이 무너졌다고. 견우는 비웃듯 쳐다보지만 도연은 진지하다. 그날 이후로 누가 너를 보고 있는 느낌 안 들어? 그 순간 폐병동 유리창 뒤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사라진다. 견우는 화들짝 일어나 뒤돌아보지만 도연은 그 자리를 노려본다. 그건 귀신이 아니야. 악기야. 성아는 신당에서 향을 피우고 동천 장군을 불러낸다. 허공에서 문답이 오간다. 신어머니, 염화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녀는 원래 놓은 게 아니야.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 저 다시 인간 부적이 될 수 없어요. 부적의 기운이 끊겼어요. 동천의 음성이 뚝뚝 끊기며 가라앉는다. 그럼 기운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걸 걸어야지. 내 진심을. 성아는 머뭇거린다. 제 진심 아직도 통할까요? 믿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때 꽃도령이 신당으로 불쑥 들어온다. 선녀님 안색이 형광등보다 더 창백하신데요? 성아는 힘없이 웃는다. 부적 다시 써주실 수 있어요? 꽃도령은 의외로 심각한 얼굴이 된다. 그런 건 이제 안 통해요. 지금 붙어있는 건 염화가 끌고 온 억이에요. 억울한 영이 아니라 증오로 만든 기운. 부적으론 안 돼요. 그 아이 곁에선 누군가 진심으로 서 있어야 해요. 성아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래서 내가 가요. 폐병원 근처로 다시 돌아온 견우.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려진 립밤을 본다. 성아가 자신에게 건넸던 립밤. 뚜껑이 반쯤 열린 채 흙에 묻혀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그 순간 뇌리에 파고드는 말. 그냥 나 미워해라. 성아가 울면서 반어적으로 내뱉은 그 말. 견우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병실 창문을 바라본다. 거기 그녀가 있다. 염화. 창백한 미소, 검은 고무신, 짧게 자른 단발머리. 너는 착한 아이였지. 늘 미안해하고 늘 용서하려 하고 근데 그런 애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 알아? 견우는 입을 열지 못한다. 대신 손에 쥔 립밤을 조용히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래도 아직은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지금 시작됐어.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첫 번째 균열. 감정과 기억이 틈을 벌리고 있었다. 정적이 흐르는 운동장. 양코치는 활을 정비하다가 문득 빈 사대 쪽을 바라본다. 한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 견우가 서 있던 자리. 양코치의 눈에 짧은 아쉬움이 스친다. 교무실. 양코치는 교장에게 조심스레 말한다. 이 아이, 견우 다시 양공 잡게 하면 어떨까요? 교장은 시큰둥하게 묻는다. 그 아이 문제 많지 않습니까? 양코치는 단호하다. 아이 문제 아닙니다. 어른이 책임 못 진 거죠. 성아는 견우의 흔적을 따라 폐교 뒤편 언덕길을 오른다. 불 꺼진 체육창고, 부서진 장대 높이 뜀 지지대, 수풀에 뒤덮인 기록판. 그곳에서 오래전 견우의 그림자가 겹쳐진다. 그리고 그 안에 어릴 적의 견우와 누군가의 목소리가 스쳐간다. 넌 언제부터 그런 걸 보게 된 거야? 나. 어릴 때부터.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얹혀 있는 게 보여. 그게 귀신이야? 몰라. 그냥 무서웠어. 성아는 소름이 돋는다. 이건 자신이 했던 말이기도 했다. 오래전
아직 무당이 되기 전 그녀가 동천에게 처음 털어놨던 이야기. 표지호는 동천 신당을 찾는다. 성아가 없다는 말을 들은 그는 조심스레 동천에게 묻는다. 성아 많이 힘든 거 맞죠? 동천은 차를 따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전 성아가 웃는 걸 보고 싶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학교 와서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웃는 거. 그게 다예요. 동천은 쓴웃음을 짓는다. 그런 세상이 오려면 내가 꽤 오래 옆에 있어야겠구나. 견우는 낡은 육교 난간에 기대 있다. 지나가는 차들, 흐릿한 하늘, 무표정한 표정. 휴대폰 화면을 켜보지만 성아의 이름은 없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때요? 염하다. 교복을 입고 아이들 무리 사이에 스며든 모습. 환영처럼. 지켜봐서 알겠지만 그 아이 널 진짜 위하는 거 아냐?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야. 견우는 대꾸하지 않는다. 염화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온다. 그릿밤 다시 주머니에 넣은 거 그건 뭔데? 침묵. 염화는 손을 뻗는다. 차가운 손끝이 견우의 뺨을 스친다. 아직 마음이 남았네. 그럼 더 재미있겠는데? 견우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표지호다. 그는 가방을 툭 떨어뜨리며 묻는다. 이 사람 누구야? 염화는 짧게 웃고 사라진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존재처럼. 표지호는 견우를 바라보며 말한다. 기분이 싸해서 와봤는데 내가 틀리진 않았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너 괜찮은 거 맞아? 견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잔뜩 흐려진 하늘을 올려다본다. 우산도 없이 내리는 여름비 속 성아는 폐가 옆 컨테이너에 홀로 앉아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인형 하나. 아기 귀신의 기운이 떠난 흔적이 아직 인형에 배어있는 듯했다. 성아는 중얼거린다. 미안해. 너도 외로웠지.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고 구도연이 나타난다. 낡은 책을 들고. 이건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녀가 건넨 건 오래된 무속서. 어콜록이라 적혀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말한다. 그 여자 염화. 귀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근데 인간이 아니야. 성아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부릅뜬다. 한 장에 적힌 문장. 어콘이란 억울한 혼이 아니라 억지로 만든 혼이다. 욕망으로 빚어진 감정의 덩어리. 그 혼의 시인자는 살아있어도 사람답지 않다. 그때 도연이 성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한다. 너 방금 눈빛. 무당 아니었으면 퇴마사했겠다. 성아는 웃지 않는다. 이젠 뭐든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장면은 전환된다. 학교 3층 복도. 견우가 우산을 털며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피한다. 복도 끝에서 표지호가 지켜보다 다가온다. 성아, 아직도 널 걱정해. 근데 넌 아무 말도 안 하지. 견우는 짧게 대답한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 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진한다. 내가 무당을 싫어하는 건 알겠어. 너한텐 상처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성아한테 돌리는 건 아니잖아. 견우는 말없이 걸음을 멈춘다. 지호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 성아는 너 살리려고 목숨 걸었어. 내가 그런 애한테 상처 준 거 알아? 잠시 침묵. 견우는 작게 중얼거린다. 그래서 나도 미워지는 거야. 같은 시각 신당 안. 동천은 꽃도령과 진지한 표정을 나누고 있다. 동천이 묻는다. 그 아이 기운 느껴졌지? 꽃도령은 고개를 끄덕인다. 기운이 아니라 구멍이에요. 텅 빈 구멍 하나가 주위를 다 삼켜요. 동천은 망설이다 말한다. 그건 염화다. 이제 성아까지 노릴 거다. 성아는 늦은 밤 학교 운동장에 홀로 선다. 어릴 적 처음 귀신을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른들이 미쳤다고 했던 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밤.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그림자. 견우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성아 앞에 선다. 성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본다. 그러다 결국 눈을 돌린다. 이쯤에서 그만할까? 나도 이제 못 버틸 것 같아서. 견우는 그 말에 멈칫한다. 침묵 속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냥 나 미워해라. 그렇게 하면 너도 조금은 덜 힘들잖아. 잠시 긴 침묵. 견우는 조용히 다가와 성아의 우산을 받아든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 옆에 선다. 내가 아팠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짧지만 그 말은 오래 머문다. 이 순간을 염화가 먼 건물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미소도 감정도 없었다. 다시부터? 좋지. 더 크게 무너질 테니까. 그녀의 손끝에서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어깨. 어둠이 서서히 학교를 감싸기 시작한다.
다음 균열은 누구의 마음일까? 그날 밤 성아는 신당 문을 닫고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밤. 촛불은 흔들림 없고 바람조차 들지 않는다. 동천은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다 입을 연다. 견우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진다. 내가 아니라 그 애를 위한 판단을 해. 성아는 두 손을 꽉 쥔다. 저는 지키고 싶어요. 아직은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 신당 창문이 와장창 깨진다. 검은 기운이 안개처럼 밀려들고 그 안에서 염화가 모습을 드러낸다. 얇은 웃음을 입가에 머금은 그녀가 천천히 걸어온다. 선녀님, 아직도 될 놈이라 믿어요? 동천이 앞을 막아서자 염화는 경멸 섞인 시선으로 본다.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네. 옛날처럼 내 뺨 때리진 않겠지? 꽃도령이 방울을 들고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지른다. 염화, 여기까지 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자 염화는 꽃도령을 비웃듯 바라본다. 넌 아직도 부적 타령이야? 이건 기운이 아니라 감정이야. 부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꽃도령은 조심스레 뒤로 물러나며 성아에게 신호를 보낸다. 성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염화를 밀쳐낸다. 검은 안개가 산산조각 나듯 흩어지고 염화는 천천히 사라진다. 남은 건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 견우는 곧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진심이 만들어낸 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 교실. 아이들은 평소처럼 떠들고 있지만 표지호는 교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견우가 여전히 등교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견우가 들어온다. 조용한 걸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모두가 조용해진 순간 성아가 묵묵히 견우 쪽으로 향한다. 종이 쪽지 하나를 책상에 올려두고 말없이 돌아간다. 쪽지엔 짧은 한 줄. 너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고 싶었어. 그 쪽지를 천천히 읽던 견우. 창밖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떨군다. 그냥 나 미워해라.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교실 밖, 복도에 선 성아는 눈을 감는다. 그녀의 뒤에 표지호가 조용히 다가온다. 나도 내 옆에 있을게. 그 말에 성아는 눈을 뜨지만 말하지 않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교실 복도에 나란히 선다. 그날 밤 구도연은 신당 앞에서 뭔가를 그리고 있다. 복잡한 무늬, 어쿤을 막기 위한 결계. 도연은 작게 중얼거린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진짜야. 누가 악귀인지 누가 사람인지 헷갈릴 거야. 카메라가 멀어지며 점점 강해지는 바람. 그리고 어딘가서 들려오는 염화의 속삭임. 믿음은 무너졌고 다음은 기억이야. 어둠이 천천히 성아의 신당을 휘감기 시작한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엔 상처만 남는다. 그 상처 위에 진심을 얹으면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사랑이라면 지켜야 하지 않을까?